네, S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달 초였죠. 네.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주최로 이주민 선교 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자리였는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잠시 소개를 듣고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 합동교단이고요. 네. 예, 합동교단 내에 이런 우리 국내에 오신 우리 이주민들, 네. 또 다문화 가정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 또 목회 활동을 하시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이주민 선교 연합회라고 네.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 연합회 또는 좀 명칭은 조금 변경되어졌어요. 네. 이건 뭐 최소한 5년, 최소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모임들을 간간히 가졌습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조직은 아니지만 네. 서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왕래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정보들도 공유하고 네. 또 그러면서 해 오다가 작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것은 우리 합동교단하고는 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관련은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아, 그 이주민 선교연합회는 예. 네. 그러다가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비로소 이제 합동교단 내에 세계 선교 우리 GMS 네. 합동교단의 세계 선교회를 GMS 내에 이제 이주민 선교연합회라는 하나의 형태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졌고요. 네. 예, 그래서 근본에 제주도에서 우리 합동교단 세계 선교회 GMS와 우리 이주민 선교연합회가 함께 이번에 이주민 선교 포럼을 네. 열어서 뭐 아주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네. 그 얘기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네. 이어가죠. 예, 크게 세 가지 이제 주제로 발제를 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이주민 선교와 지역 교회의 사역의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도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죠. 네. 예,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이주민 선교만 하시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교회 또는 태국인 교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처럼 그 외에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지원하는 이런 이주민 선교회, 이주민 선교 센터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시키면 지역 교회와 우리 이주민 선교 센터라든지 또는 이주민 교회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의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주민 선교의 각 분야별에 대한 좀 내용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네.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에 관한 네. 내용, 세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에 네. 관한 내용들 각각 현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들과 어떤 사역의 내용들을 네. 예, 가지고 이제 발제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목회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에서 이주민 선교가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예, 아직까지 미래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는 뭐 또 변화하죠. 네. 네, 이런 목회 형태들도 변화하고 이주민 선교도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주민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준비는 해야겠죠. 이 시간에도 저희가 뭐 그 이주민 선교 관련해서 지역 교회 역할들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런 또 논의의 장으로 또 삼는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주민 가정, 특히 이주 아동들 이 5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주민 어린이들, 이주민 자녀들 대상으로 하고 계신 사역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에서도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또 몇 명이나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죠. 네네. 지역 아동센터를 저희도 알게 되어서
지금 지역 아동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4년째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토요 학교라는 이름으로 네.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외국인 아동들을 토요일마다 오후에 이제 모아서 그곳에서 이제 주로 자원봉사자들 이제 모집해서 아이들한테 국어, 네. 수학, 영어 학습도 가르치고 또 미술, 음악 선생님도 오서 가르치고 또는 무슨 진로나 정서에 관련된 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시죠. 오셔서 강의들을 하시고 또 밖에 나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근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는 토요일에 또 이제 잔업을 하러 또 출근하는 경우도 또 많으셨고요. 네. 또 이제 월급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워낙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집안일들이 가득 또 쌓여 있습니다. 밀려 있는 일들을 하느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 왔더랬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에 좀 우리 아이들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는 토요일 하루 그래 토요일 하루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해 오다가 뭐 한 5년 6년 해 보니까 조금 더 알게 됐죠.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형편도 알게 되고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때에도 주로 학교 미취학 아동들도 좀 한 50% 정도 됐었고요. 네. 학교를 지나가고 학교 내에서 학교 생활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학업의 내용들 이런 걸 조금 더 알게 되니까 아 이거 토요 교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의 어떤 학습 지원이 충분하지 않구나. 또는 아이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네. 또 한국 사회에서 일반 가정에 얼마나 아이들을 과외 수업을 시켜서 학교에 가서 또 얼마나 이 학습을 충실하게 하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진하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지역아동센터를 저도 사실 늦게 알았죠. 많이 늦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의논한 이후에 이제 개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4년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럼 현재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이게 네.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인원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인원,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인원도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19명 또 30명 이렇게 정해져서 네. 그 각각에 따라서 교사 수가 2명, 3명 그렇게 이제 교사 임금을 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서 지금 현재 저희는 19명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우리 감전동만 하더라도 19명 이상 되는 뭐 3, 40명 뭐 넘어가는 그런 다문화 가정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포함해서 좀 더 이제 저 마음의 욕심은 그 아이들을 더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 오게 되면 뭐 급식비도 나가야 되고 또 아이들 학습비도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구청에서 이 결국 예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논해서 어쨌든 좀 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원을 좀 구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더 많은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러게요. 아이들은 많고. 준비 중입니다. 예, 아이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정말 좀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그 혜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센터 나오는 아이들을 참 요즘 아이들은 사실 너무 이제 공식적인 교육이라 그럴까요? 학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의 아이들을 좀 잡아둔다? 네. 그러면서 좀 불행하다는 이야기들도 하죠. 그렇죠. 예, 아이들을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그냥 뛰놀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그 전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도 어떤 뛰어노는 것도 그냥 뭐
방종하듯이 노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네. 어떤 그런 어떤 체제 안에서 그걸 난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 요즘 아이들 전체가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뭐 방과 후 네. 교실 또 돌봄 장애는 돌봄 교실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은 또 학업이 부진하니까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 지시가 내려가지고 부진 아동들은 또 따로 남아서 네. 예, 공부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우리 지가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도 학교 수업 마치면 저학년 1, 2, 3학년 아이들은 보통 돌봄 교실을 갑니다. 돌봄 교실 가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게 독서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네. 뭐 이래.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하다가 한 3시, 3시 반 되면 저 이제 아동센터에 옵니다. 이제 아동센터에 와서 또 아동센터에 준비한 준비한 뭐 역사 교실도 들어가고요. 영어 네. 교실, 음악 교실, 뭐 칼림바도 하고 뭐 지난번에는 이제 작은 기타 같은 거 뭐라 그러죠? 우쿨렐레도 하고 네. 그래서 우쿨렐레 발표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제공하고 이제 저녁 식사까지 저희 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네. 저녁에 5시 반 정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더 남아서 우리가 7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네. 7시에 종사자가 퇴근할 때까지 이제 어떤 어머니들은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제가 8시에 퇴근하니까 아이들을 7시까지는 좀 봐주세요. 예, 그럼 아이들이 남아서 뭐 몇 명 남아서 책을 읽기도 네. 하고 사실 책 읽는 건 좀 드무네요. 네. 게임기를 꺼내가지고 네. 계속 게임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가 대부분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왔을 때 좀 학습적인 면에서 부진한 부분 역시 돌봐줄 분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 역할을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예.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사실 학습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생활 습관, 네, 예, 생활 범절,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더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저희 종사자들에게도 학습 조금 모자랄 수 있다. 네.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 공부하고 난 뒤에 자기 책상 정리하고 네. 예, 자기 공부한 책은 자기 사물함에 딱 바로 갖다 놓고 하면 사물함 불시에 이제 봐가지고 예, 정리 정도는 안 된 아이들은 불러가지고 또 정리도 같이 하고 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예, 엄마의 손길이 닿아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선물도 받고 또 부모님 손잡고 놀러도 가고요.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다들 뭐 그런 기대를 품기 마련인데 이주민 자녀들은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어린이날을 보냈거든요. 네. 그게 어린이날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성탄절 이 특별한 날에 이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또 한편으로는 혹 그런 이제 그런 날들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렵거나 뭐 그런 경우들은 또 없나 이런 마음도 그렇죠. 좀 들고요. 네. 예, 아동센터나 저희 선교회에서 뭐 이번 5월 5일에는 그 아동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풍선 쇼를 했습니다. 네, 풍선 이제 그 하시고 이렇게 쇼하는 이런 또 레크레이션 담당 네.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아주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풍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손에 쥐어서 이제 주고 또 뭐 그날은 특식으로 해서 네. 아이들이 원하는 뭐 돈가스나 피자나 뭐 치킨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 합니다. 그거는 뭐 또 생일도 매월 이제 일에 보통 뭐 이런 아이들 돌봄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케이크 준비해서 하죠. 그 하는데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아무리 아동센터, 아무리 뭐 우리에서 이런 선물을 하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일 만나는 어머니, 매일 살을 부딪히고 같이 밥을 먹는 그 어머니가 그런 어린이날 자기 생일에
대해줬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아이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죠. 이제 다문화 가정 엄마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보냈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 우리 다문화 가정 엄마들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저희 감전동이나 이게 있는 엄마들이 이혼율이 많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엄마들이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있고 밑에 또 이제 자국 근로자하고 만나서 출생한 또 갓난 아이들 2살, 3살, 5살, 6살짜리들이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한국 남편에서 태어난 그 5, 6학년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엄마들은 외출하고 없고 일주일에 2-3번 이제 그런 일들이 돼요. 그럼 제가 엄마들 만나서 누구 엄마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갓난 아이 3살, 4살, 5살 된 아이는 너가 조금 더 네 시간을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지. 그 네. 지금 그 5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냥 걔들도 애들인데 걔들한테 3시간, 4시간 이렇게 장시간 애들을 맡겨놓고 너희들 외출해버리고 친구들 만나고 저 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린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더 했어요. 우리는 내 동생 내가 다 키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싶은데 제가 우리 한국 옛날 5, 60년대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 예, 우리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뭐 5, 6, 7, 8씩 놓고 나서 막내는 큰 누나가 큰 언니가 키우고 네.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한국 가정도 역시 가정이 불안하거나 네. 이렇게 조금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 파장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게 지금 더 부정적이고 우리 한국 가정이 1이라고 하면 다문화 가정은 2, 3으로 지금 늘어나서 네. 실제로 지금 저희 다문화 가정 아이들 10명 있으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제가 좀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나와요. 지금 우리가 그 지적장애, 인지장애 아동들이 지금 자꾸만 발견이 돼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잘 몰라요. 네. 제가 벌써 5, 6년 전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 그 필리핀 다문화 가정 아이를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 센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토요 교실하면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넘어가질 못하는. 네. 초등학교 6학년 단계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넘어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단계에서 수리 계산이 수적 연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그 당시에 중학교 상담 교사하고 의논해서 검사를 하자 해서 그게 보니까 이런 정신과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검사하는데 근데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는 말이 보통 인지장애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는 아무 표시가 안 난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 이상 이 아이들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된다.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 지금 어제도 하나 검사 받고. 네. 지금 벌써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아닌데 지금 벌써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동네 벌써 둘이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거는 뭐 병원에서는 뭐 자폐라는 이야기까지 끝내죠. 네.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 한국 일반 가정에도 물론 네. 그럴 수 있는 누구나 보편한 그런 이야기나 한국 사회에 찾아온 다문화 가정에 지금 자녀의 그런 이런 것들이 조금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다. 네. 질문을 드릴 때는 5월 가정의 달 보내면서 그래도 좀 이 아이들 어떻게 보낼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몹시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아이들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접근. 그런 교회의 사역의
방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다문화 가정 이제 자녀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저희 아동센터에서도 저희들이 거의 뭐 매달 체크를 합니다. 아이들 다 교회를 갑니다. 네. 교회를 잘 갑니다. 그 이제 저희도 체크를 하고 이제 교회를 보내고 교회하고 연계해서 이런 캠프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 신앙을 갖다가 이제 촉진시켜주는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들에게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직까지 양이 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떤 숫자가 다문화 가정 자녀 우리가 그 아이들 찾아놨어야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동네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문화 가정 자녀라도 우리 각 지역의 교회의 동네들에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좀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냥 학교 앞에서 우리가 아직은 우리 일반 한국인 아동들이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우리가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좀 다문화 가정 자녀 의식적으로 좀 찾아 나서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의 처한 물론 다문화 가정도 제가 지금 우리 제가 사상에 있는 그런 자녀들처럼 그렇게 늘 불행한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잘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조금 그래도 한국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고 하시니 좀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는 소재지를 파악해서 그 자녀들을 좀 만나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한 가정을 정말 한 교회가 케어한다면은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다문화 가정을 전도의 대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좀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이웃으로 품고 이들을 좀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오늘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아이들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살짝 무거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백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